지구에서 안 끝내고 우주에서 간다고 이제 스페이스 X도 있어. 이제 하면은 이제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더 무한 상상력을 주니까 데이터 센터로도 건물주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로 리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쓰는 모든 것이 결국은 투자였던 거구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지, 공부하는 경험이 목표인지 명확히 얘랑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하는 거를 매매에 관여할 것인지, 내가 보고 있다가 또 내 성향에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인지. 우리도 꿈이 일론 머스크한테 응. 투자받아서 투자받는 응. 게 꿈이라는데 친해져갖고 특히 남자애들이 조금 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할 맞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남자애들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의 뭐 투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 투자도 있으면서 스페이스 X도 있고, 네. 일론 머스크에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면 지금 상장되는 거 테슬라?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단순히 전기 자동차 회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 꺼내 가는 거죠. FSD라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가는 거고. 어느 날 정말 상상 속에 있는 그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진짜 사람이 운전 안 하는 세상으로 갈 건데 그거의 현재 최선두는 이제 테슬라거든요. 현재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 아니 그 이제 지구에서 안 끝내고 우주에서 간다고 이제 스페이스 X도 있어. 이제 하면은 이제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더 무한 상상력을 주니까 투자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맥도날드 눈에 보이니까 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면서 버는 회사가 아닌 거 아니? 뭐 하면서 이제 거기는 부동산 회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서 뭔 말이야?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꺼내면은 그 버전을 또 뭐 한국 기업에도 접목시키고 하면 그 삶을 바라보는 게 투자로 보게 될 거예요. 되게 재밌게. 네. 내가 쓰는 모든 것이 결국은 투자였던 거구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애기들은 좋아할 것 네. 같아. 세상이 다 새로우니까. 점점 네 꿈이 뭐야라고 잘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물어본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은 선호하는 직업군이 요즘에 보면 뭐 유튜버 있고 되게 현실적으로 의사, 뭐 건물주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건물주잖아요. 100만 원으로도 건물주 될 수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제가 탁 던지면은 그치, 그치. 뭔 말이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으로 건물주 되고 싶어? 건물 상가로 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데이터 센터로도 건물주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로 리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 건물을 빡 사야지만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을 진짜 갖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하나 일부를 갖는 개념에서 어차피 돈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유튜브 회사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ETF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제가 투자 목적 설정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지금 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지, 공부하는 경험이 목표인지 명확히 얘랑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제 생각에는 단기 수익보다는 시장을 이해하거나 변동성 경험이거나 복리 개념, 이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으면 좋겠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가 개입하는 거를 매매에 관여할 것인지, 내가 보고 있다가 또 내 성향에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나도 개입하지 않을지, 내가. 투자니까 당연히 수익이 1번이죠, 1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부모 관점에서는 공부에 뭐 목적도 있는 것도 좋은데 투자는 냉정하게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면 뭐 하고 싶겠어. 이 목표 수익률하고도 이제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예적금을 먼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적금이라는 거에서 금리란 얘기를 꺼낼 건데 그러면 최소 이 금리 이상으로 목표 수익률을 잡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적금을 하면 내비둬도 이걸 주겠다는 거니까 그럼 내비둬도 주는 것보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 자체를 목표 수익률을 잡는 게 어떨까? 뭐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다. 조금 더 들어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하던 아니면 그냥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예적금 금리 중에서 뭐 제일 높은 걸로 잡던 중간값으로 잡던 이 금리를 예적금 금리를 목표 수익률로 최소로 잡고 아니 곱하기 1을 하든지 성향으로 해서 하되 당연히 수익을 좀 투자하는 거니까 잡아야 되고 공부의 목적도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의 공부는 이제 어른하고는 다르게 아직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단리 복리의 힘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해도가 올라가면 세금에 대한 얘기로도 단리 복리를 얘기해 줄 건데 지금은 단순히 그냥 있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단리 복리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은 결국 재투자 얘기까지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리 복리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 목적이 될 거예요. 사실 예금 적금만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로 들어와서 할 때, 그러면 이제 종목도 얘기하고, 개별 종목도 얘기하고, 이 개별 종목을 포함한 ETF라는 펀드도 얘기하면서 요거를 이제 비교하고 하는 건 또 하나의 공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자녀여도 아이여도 투자라는 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의 목표를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자녀분께서 이제 그 후에 보실 텐데, 다음 교육 전에 한번 그 K님께서 이 위험 중립 성향의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좀 이런 기준이나 어떤 기준 가지고 투자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가이드가 좀 있으실까요?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정하는 게 좋죠.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직접 네이버에 검색해서 네. 예적금 금리를 보고 음, 제일 높은 걸로 할지 음, 아니면 중간값을 할지 아니면 그거 보고 아, 뭐 이 정도에서 나는 어느 정도만 한번 세워보겠다. 음, 목표 수익률 먼저 한번 정해보는 거를 전 1번으로 당연히 이제 계좌를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한번 정해보는 거. 목표가 있는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따른 개별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하면서 거기에서 관련된 펀드 그래서 요거의 장단점을 서로 얘기해 주면 되니까.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게 네. 있더라. 맞아요. 아니면 종목은 아니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게 기업. 있어요. 아, 기업까지는 솔직히 어렵고.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뭐 친구들이 10대면은 아이폰을 많이 쓰겠지만 갤럭시를 쓰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회사로 벌써 애플이냐 삼성전자냐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제 아이폰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맥북이든 뭐 아이패드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는 애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축구면은 또 어느 팀을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축구팀이 상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접근하는 거 괜찮아. 너무 네. 좋죠. 그게 쉬워요. 네. 그게 얘네들한테 좋을 것 주체적인 삶의 목적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관여를 하지 말아야 돼. 뭐가 됐던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결국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잘 된 거, 안 된 거를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를 대원칙으로 하는 거를 권합니다. 어차피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를 목표로 삼는다면 더 그래야 되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 게 시간이 충분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입하면 할수록 혼란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애들이 혼란이 음. 많고. 이거는 내 줄기, 내 뼈대를 만드는 작업인데, 그, 뭐, 좋으면서 나쁘면서 하면서 이 나무의 기둥이 점점점 이제 돼갈 텐데, 여기서 갑자기 관여하면은 이 나무가 방향을 잃을 거예요. 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잘못하면 또 완전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을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것. 그겁니다. 음,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받았을 때 하나 우려됐던 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주식을 하다가 아무리 좀 주간 철저하다고 해도 그 주식 차트만 보느라 다른 거를 인생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공부도 되게 중요한 시기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주식 차트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본인만의 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절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개별 종목의 이슈는 사실 매일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펀드로 하는 거를 권하긴 하겠지만 펀드는 설사 내가 이 종목의 이슈를 팔로우하지 못해도 다른 쪽에서 커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대신 폭발적인 상승은 못 먹겠죠. 그래도 주식이라는 본질 자체가 애초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펀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럼에도 나는 이 기업이 정말 좋다라고 나온다면 그럼 그거에 맞는 신경을 쓰는 경험을 해야겠죠. 최소한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분기 실적 정도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갈지언정, 다른 이벤트들은 넘어갈지언정, 큰 흐름에서 개별 종목은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관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 이제 분기는 신경 쓰는, 그리고 대략 어느 시기에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는 있으니까 딱 그때 정도만 신경 쓰는 건 최소. 개별 종목을 어쨌건 본다는 것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테마형 주식형 펀드를 했을 경우는 내가 산 이유가 정해야 돼요. 내가 산 이유. 음, 그러니까 나라를 투자하는 지수형이 아니고 이 개별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은 테마형 주식형 펀드를 샀으면 이건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깨지면 나와야 돼요. 그게 수익을 많이 본 거든 손실이 많이 났든 산 이유가 깨지면 나와요. 그래서 산 이유도 정하는 게 그것도 당연히 메모를 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결국 개인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작성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이 개별 종목을 산 이유 적어놓고 그럼 그 이유가 깨지면 내가 산 이유가 이제 아니잖아. 그럼 이제는 그만 안녕해야 되고 나는 이런 테마형 이제 펀드를 샀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산 건데 그게 깨졌으면 그만. 만약에 그것도 있잖아요. 네. 이유가 깨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테마 주식이나 이런 거 샀었을 때, 수익에서 만약에 내가 내 성향상 어느 정도 해지 가능한 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의 테마형 주식을 샀는데, 뭐, 나 같으면 수익이 막 40% 왔다. 그럼 그중에 나는 20%는 그, 매도해갖고 내가 다른 거에 재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왜 계속 오르더라도 나는 딱 거기서 딱 그 원리 원칙을 지키고 나오거든? 그런 것처럼 밑에 깨졌을 때도 마이너스 몇 프로 했을 때도 그걸 얘가 해지를 못하는데도 그 이유가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들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기준을 세워줘야 돼. 그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얘기를 하면서 잡아야지 처음부터 뭐랄까 완전 매트리스처럼 만들고 들어가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종목으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테마형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지수형만 할 수도 있고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 정하면은 근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 올라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가일 때 내가 사고 고가일 때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밸런스 깨진데 요즘 사람들이 그 개미 다 털리고 고점 때 사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있어도 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해지할 수 있는 그거를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내가 종목을 선정했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커뮤니티. 당연한 음. 근데 이 제1 원칙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봤을 때 내가 본 날 만족하면
일단 매도해야 돼요. 만족하냐? 만족하는 게 거의 기준은 그거는 음,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10%인 사람이 있고 20%인 사람이 있고 30%인 사람이 다른데 종가 베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만 정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해서 난 10%도 충분하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S&P 500조차가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인데 그 주식이잖아요. 그 자체도 주식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도 누군가는 10이면 만족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이 딱 도달하면 전체를 매도가 아니라 만족했으니 여기서 4분의 1이 됐던 3분의 1이 됐던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내가 1차 목표 완성했으니까 거기서 일단 한번 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내가 투자한 원금에서 그러니까 더블이 된 시점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 원금에 이미 더블이 됐으면 원금을 회수해. 나머지는 갈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내가 산 이유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이게 원칙이 없었네. 음. 더 어려운 거는 손절이에요, 손절. 수익 난 거는 그래도 기쁜 고민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익 난 상황에서 이제 얼마를 팔 거냐라는 거는 기쁜 고민인데 손절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봐요. 만약에 그거를 할 때 주식 개별 종목에서는 어쨌든 그 퍼도 보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아직 이 주식이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회사도 있잖아. 그다음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하는지. 또 요즘 같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SMR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가 엄청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 봤을 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제쳐두고 1위가 기관 매수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어요. 근데 얘네 거 펄을 보면 그 지금 자기네 시장성보다 되게 고점으로 얘네가 지금 되게 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막 그렇게 되는 기업들도 있잖아.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조언해줘? 그런 기업은 미래 걸 미리 땡겨온 거잖아요. 그래. 그럼 매우 많이 땡겨왔고. 그럼 변동성이 엄청 커지잖아. 그러면 그만큼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 감내라는 게 그러면 아까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냥 그 부분에는 과감하게 너가 매도를 하고 그 부분 끝까지 유지를 그래, 갖고 그리고 이 금액을 재투자를 다른 데다 할 건지, 재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때로는, 현금성을 갖고 있는 때로는 건지. 현금도 종목이기 맞아.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수익 났을 때 원칙을 세우는 거나 어떻게 보면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손해 났을 때가 문제예요. 이걸 언제까지 견딜지. 그러면은, 어, 근데 마이너스 50%는 안 하길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50%를 기준으로 잡으면 원금이 되려면 2배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진짜 맞는 게 요즘 시장이 되게 이상한 게 코스피가 5,500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안 났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도 지금 오르는 종목과 아닌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섹터를 내가 어느 거에 지수를 갖고 가는 섹터에 있느냐, 그래서 아니면 건설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반도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너무 틀리기 때문에 가장 지금 주도적인 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진짜 하이닉스잖아. 그쪽에 진짜 아주 강하게 되고 지금 이제 LG도 조금씩 모멘텀이 돼가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옛날엔 지수가 올라가면 내 것도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러니 중간값을 먹는 지수 그치? 전략을 가져가면서 개별 종목을 넣는 게 소위 현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기준점을 차라리 여러 가지 갖고 가야 되겠더라고. 지수로 잡는 거예요, 기준점. 지수 대비 벌어졌을 때 이제 손절을 치던 뭐 이런 식으로 또 개별 종목을 잡으면은 가능하겠죠.